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보는 레일 플롯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요 내용을 복습할 것 같으면은 C번은 피규어 레벨 함수 또는 액세스 레벨 함수로 시각화를 할 수 있다. 피규어 레벨 함수는 레일 플롯, 디스 플롯, 캣 플롯이고 액세스 레벨은 그 밑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것들이다. 피규어 레벨 함수로 이 액세스 레벨 함수를 다 그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일 플롯의 기본인 디폴트인 스캐터 플롯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레일 플롯의 또 하나의 해당되는 변수 간의 이 관계를 보는 라인 플롯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역시 레일 플롯에다가 카인드에다가 기본 사용법은 카인드 이퀄 라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라인 플롯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법은요. 일단 우리가 항상 했듯이 이렇게 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인 플롯 우리 여기서는 라인 플롯을 공부를 할 때 시계열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비슷한 거를요. 그래서 시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DF로 이렇게 타임을 만들었고 5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타임 해놓고 여기는 밸류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그림 그리는 걸 봅시다. 여기 보니까 X에다가 시간을 줬고 Y에다가 밸류 이거를 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것보다도 이제 쓰는 용법은 그냥 이제는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SNS 레일 플롯 X에다가 시간 밸류 해주고 카인드 이거죠. 카인드에다가 라인하고 데이터는 DF 이 DF는 EDF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기본 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인 플롯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X가 지금 X에다가 타임을 이렇게 적용을 했죠. 이 타임을요. 여기는 그냥 마치 순서도 0부터 499까지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밸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타임이나 이런 것이 막 그냥 이거요. 요것이 497 요것이 정렬된 게 아니었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기본은 라인 플롯의 기본은 플롯을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X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한 후에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상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요. 이건 1.45고 이건 마이너스 0.77이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X에다가 이 X를 대입을 할 것 같으면은 요 X 값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렬돼서 그림 그려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작은 숫자, 가장 여기서 X축의 작은 숫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0번째 로우에 가서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거서 이 499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값이 대응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순서도 그것대로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다 할 때는요. 이렇게 해요. SNS 레일 플롯하고 X에다 Y 하고 sort 이렇게 해요. sort에다가 false 네, false라고 이렇게 해서 false라고 해가지고 kind line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요.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거는 이렇게 정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x 값을 먼저 정렬하고 그에 해당하는 y 값을 그려준 게 아니에요. x, y를 그려준 게 아니고 정렬을 하지 않고서 그냥 그린 거예요. 원래 데이터대로. 그거는 sort를 false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ort는 x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sort를 하지 않고 하니까는 이렇게 해줘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차이를 우리가 라인 플롯을 할 때 x
그 축값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y를 일단 소팅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그 순서대로 그려주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모으기와 불확실성 표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역시 예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fMRI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용하고 또 역시 당연히 이 C번이 내장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를 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뭐 간단히 보게 되면 1064개의 그 로우가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여기는 서브젝트, 그러니까는 뭐죠? 그 실험 대상이 있게 있네요. 그리고 타임 포인트는 무슨 시간일 거고, 이벤트가 있고요. 이벤트가 스티뮬러스와 그리고 큐테니어스일 거예요, 아마 이게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이 정수리, 프론털, 그러니까 정수리, 전두엽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신호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고, 우리가 fMRI의 타임 포인트 열을 x축으로 삼아 시그널을 요거죠. 시그널을 선 그래프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타임 포인트 열에 같은 값을 갖는 행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타임 포인트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777 행이 있어요. 세 개 요것만 보더라도 같은 이 타임 포인트에 요걸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 숫자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타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시그널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요 x축에 해당되는 요것들이 세 개가 있을 때, 그거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벌써 이렇게 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평균을 내요. 여기 해당되는 시그널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그냥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 폰트가 모두 몇 개가 있는 거 보냐면 0.0, 2.0, 5.0 그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이 데이터 포인트는 모두 500개가 있지만요. 그런 거니까는 가령 5.0에 해당되는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뭐 거기에 몇 개의 로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로우에 해당되는 시그널이죠. 시그널을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게 그거를 y축을 삼아가지고 타임 포인트 그리고 요 시그널은 요 5.0에 해당되는 이 시그널들의 x가 5.0에 해당되는 시그널들의 평균들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요거는 이렇게 그 음영 요거는 그림자는 95% 신뢰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거는 휴를 쓴 거네요. 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하나는 스티뮬러스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Q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Q라고 합시다. CUE. 그리고 이것도 또 역시 kind와 이거네요. 스타일과 휴 그리고 여기 대시. 그리고 이제 대시니까 이렇게 점선을 해라. 뭐 이런 얘기고 마커 요거죠, 요거요. 이렇게 선뿐만이 아니라 요 마커까지도 그려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복잡하게 왜요? 뭐 마커, 대시, 스타일, 휴까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그래프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판독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시각화는 간결하고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프를 2개를 그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요. 다 똑같이 타임 포인트인데 이렇게 신호인데 시그널인데 하나는 뭐냐고 하게 되면 이벤트별로 요거는 이벤트별로 구별을 해봤고 요거는 리전 그러니까 이벤트에는 스티뮬러스가 있었고 Q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것을 해본 거고 요거는 이제 리전이죠. 정수리냐 아니면 이렇게 머리 앞쪽이냐. 그거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본 거예요. 그냥 아주 확실하게 2개의 그래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휴와 스타일을 사용해 각각의 휴에다가는 스모크 변수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타임 변수를 매핑한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에 여러 그룹핑 정보가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래 플롯은 이 2가지 플롯은 위와 똑같은 정보를 나타낸 것인데
아예 타임 변수에다가 컬럼 인자를 대입해 그 필요한 만큼의 열을 생성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타임 변수가 범주형인데 그 안에의 값이 두 개가 있죠. 런치와 디너 있어요. 그러니까는 컬럼에다가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타임 변수를 하게 되면은 변수값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변수값으로 그룹핑을 해서 하나의 별도로 하나하나의 별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하는 그런 겁니다. 상당히 아주 진짜 그 C번호 쓸 때 이런 거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쓰는 용법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컬럼은 COL은 컬러가 아니라 컬럼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컬럼과 비슷하게 쓰는 것이 로우.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로우가 있으면 이거 컬럼으로 나열하라는 게 아니고 서플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밑으로 행으로 나누기라는 것이 이러겠구나. 컬럼 랩은 하나의 컬럼에 너무 많은 이렇게 서플롯들이 있으면 하나의 로우에 너무 많은 컬럼에 해당되는 서플롯들이 있으면 다 안 보이니까는 너가 적당하게 접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보면은 확실해집니다. 이 그래프와 이 두 가지의 그래프는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는 요거는 점심 때 거, 이거는 저녁 때 거.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COL 타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데 주목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탁월합니다. 네, 모양도 예쁘고요. 네, 이런 거를 매플업을 했다가는 정말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여기는 뭐 가령 이거는 이제 데이터는 fMRI 데이터를 이용했고 이거는 이 선그래프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그러면 X에다 타임 폰트를 했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 컬럼에다가 리전, 로우에다가 이벤트를 했어요. 하이트 4.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사이즈네요. 그렇죠. 4.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카인드 라인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게 되면 타임 폰트 때문에 Y에다 시그널 했는데 휴는 또 이렇게 그 실험인별로 했고 모두 다가 14명이었던 것 같아요. S0부터 S13까지 한 건데 핵심은 이걸 볼까요? 이벤트에다가 컬럼에다가 리전을 해놨어요. 근데 또 로우에다가는 이벤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처음 해보죠. 첫 번째 거예요. 이거요. 여기에는 이벤트 스티뮬러스라 돼 있죠. 그런 거니까는 이벤트가 로우죠. 그러니까는 이쪽에는 내 기억에 그러니까는 이 이벤트에는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STIM과 Q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로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스티뮬러스 Q로구나 하는 거고, 이렇게 컬럼별로 컬럼축으로 X축이죠. 컬럼별로 보게 되면 리전이니까 여기에는 뭐죠? 정수리, 예. 그리고 이거는 프론탈, 예. 그래서 parietal, frontal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느 거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이벤트 이퀄 스티뮬러스, 리전 이퀄 parietal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요. 요건 또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레이블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이것이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냐, 어느 로, 어느 컬럼에 해당되는 거냐 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네, 이제 레일 플롯을 받고 지금부터는 디스플롯,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를 추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펭귄을 이제 로드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씩 봤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는 피겨 레벨을 쓴 거고, 이거는 액세스 레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레벨은 이렇게 똑같은 거 그래도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네요. 기본이, 네, 기본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빈, 그러니까 요거의 히스토그램에 요거를 그룹별로 이렇게 구분을 모두 몇 개를 하느냐, 빈을 20개를 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전에 다른 데서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역시 이 분포를 그리는데, 히스토그램 분포를 그리는데 요거는 뭐 그냥 아까도 잠깐 봤었죠.
요거는 원래 전체를 놓고 볼 땐 이런데 이거를 휴 그런 거니까 휴가 색깔이에요.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색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색깔을 스피시스로 구분해라. 했더니 이렇게 펭귄에는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세 가지 품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겐투란 녀석이 일반적으로 플리프 랭스가 길었었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좋은다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또 커널 덴시티 이건 이제 밀도고요. 요거는 이제 커널 덴시티가 KD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KD,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적분하게 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는 뭐냐 하면 요 플러스는 이제 이게 기본이고 요게 이제 디폴트고 요거는 커널 덴시티를 할 때 스무팅 그러니까 얼마나 글쎄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이거를 그 데이터가 사실은 이게 500개인가 얼마 되는데 그것에 그러니까 실제 히스토그램을 기반해 가지고 이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그러니까 추정이니까요. 어떻게 추정하면은 확률 밀도를 그릴까 하는 그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렇게 핏할까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핏한 거고 이거는 너무 또 그냥 이렇게 듬성 핏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게 기본이고 요거를 그냥 전체를 이렇게 스무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는 실제 데이터에 너무 세밀하게 꽉 맞추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냐?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모르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쌍봉이었는데 쌍봉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펭귄에서 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었죠? 펭귄의 x에다가 랭스에 요거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밴드 위스 어저스트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이게 밴드 위스라고 기억합니다. 밴드 위스 어저스트 0.25 했고 이건 2 했고 이게 2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그냥 대충 피트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AX0, AX1 이렇게 해줬고요. 요 패턴 좀 이따가 다시 잠깐 나오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기억만 해둘 때 이렇게 필드 서브 플롯 해가지고 액세스를 받아가 이렇게 했었던 건 우리가 뭐를 썼어요? 액세스 레벨을 썼죠. 액세스 레벨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요것이 액세스 레벨 함수로 쓰는 함수 가지고 하는 또 재미있는 예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 피규어 레벨은 아까 콜, COL이나 로 가지고 하는데 또 액세스 레벨은 이런 맛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매플로립으로 써가지고 액세스를 받은 다음에 여기 AX에다가 이거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뭘 집어넣어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액세스 레벨 함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이것에 또 액세스 레벨 사용법에 이렇게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의 분포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인트 변수, 그러니까 조인트 분포, 그러니까 결합 분포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할 때 두 개의 변수의 결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변수의 결합 분포를 보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그 우리 디스플롯은 히스토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분포를 어떻게 표현할까? 두 개의 변수, 정답이 이렇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흰맵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빌 랭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빌 뎁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개의 수평 변수일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것이 레인지고 이렇게 레인지일 때,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이니까, 그러니까는 두 개 변수의 히스토그램이니까, 그럴 때 히스토그램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포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카운트, 그러니까는 그 펭귄이 모두 몇 마리나 돼,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2차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본이 흰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렇게 진한 색깔로 갈수록 요게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고 요쪽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카운트. 여기는 이렇게 요 색깔은 0이고 이렇게 진한 색깔로 갈수록
요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것은 요쪽은 요거고 요건 요쪽이고요. 해당되는 게 많다는 걸 흰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역시 여기에도 휴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휴를 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거는 겐트일 거고, 예, 지금요.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그래나 이건 모르겠고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고 요거는 아델인가, 예, 이렇게 보이십니다. 여기서도 요 초록색 내에서도 초록색이 진한 녀석들이 요쯤에 해당되는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겐트 평균이 많으니까 진한 초록색이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해석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에 XY에 지금 여기는 X축과 Y축의 수치형을 우리가 대입을 했는데 XY형의 수치형과 범주형을 섞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축에는 수치형, Y축에는 이 펭귄들 어디에 살아 하는 그 아일랜드예요. 네, 어느 섬에 살아. 그것을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범주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형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Y축에 이걸 잘 보세요. Y축에 그 섬이 세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일랜드 세 군데가 있고 이쪽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섬은 하여튼요. 예, 이 섬인데 이 섬에는 아델 펭귄밖에 안 사네요. 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 거고요. 네. 이것도 확실히 그런데 데이터는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흰 맵으로 한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등고선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등고선 형태는 여기서 역시 KDE라는 걸 사용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KDE, 예. KDE를 썼더니 빌랭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가 비슷하죠. 이거랑. 예, 근데 이것은 등고선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등고선이 가장 높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이쪽에 여기가 그 해당 이 펭귄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예, 가장 많은 곳. 네,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봤었는데 결합 분포 주변 확률 범위, 아까도 잠깐 봤겠지만은 SNS 조인트 플롯을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펭귄 x 이퀄 빌랭스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 스캐터 플롯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꼭 마치 우리가 액세스 레벨 같이 보여줘가지고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 플롯 안에 범례를 보여주고, 이쪽에는 주변 확률 분포를 이곳에 보는 거, 이쪽에서 보는 분포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내 기억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그 피겨 레벨 함수가 리턴해주는 그 오브젝트 타입인 이렇게 페이셋 그리드 취소. 이거는 조인트 그리드죠. 예, 조인트 그리드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페이셋 그리드가 아니라 조인트 그리드 객체 타입을 반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SNS 디스플롯하고 펭귄을 해보고 이렇게 빌랭스 X에다 이걸 집어넣고 Y를 집어넣고 카인드를 KD에다가 이렇게요 놓고 이렇게 했었을 때도 어떻게 되죠?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의 이게 조인트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여기와 같이 이렇게 이건 뭐죠? 이렇게 마지널한 분포들은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진 않았어요.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이게 피겨 레벨의 그 함수로거나 하는 걸 쓰죠. 그건 또 우리가 디스플롯을 봐가지고도 알 수 있죠. 디스플롯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러그, 우리가 이 러그를 쓰려고 해준 건데 사실은요 러그가 뭐냐 이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이렇게 점들이 막 있는 것들이요. 이것들요. 예, 이것들도 또 색깔이 또 구별되어 있는데 이게 막 밀집되어 있는 데가 밀집이 되어 있을수록 그 색깔에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확실하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쪽에서 볼 것 같으니까 이게 주황색이니까 이쪽에 러그들이 많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거 뭐죠? 겐투에 이것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녹색 것들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요것 뜻이 막 밀집된 데가 이렇게 밀집도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조인트 플롯. 요거는 이제 그 아까는 우리가 조인트 플롯을 봤고 우리가 조인트 플롯은 조인트 그리드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도 그냥 살짝 말만 지나갔는데 우리가 facet 그리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또 조인트 그리드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facet 그리드나 조인트 그리드를 직접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이 그림을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 조인트 그리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조인트 플롯 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웠었던 이렇게 무슨 뭐 이게 페어 플롯 같은 거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인트 플롯은 조인트 그리드를 쉽게 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조인트 그리드를 직접 사용하면 더 다양하게, 더 세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예입니다. 이게. 조인트 그리드를 써가지고 이거를 조인트 그리드 객체를 받은 다음에 플롯 조인트를 여기다 그리고 여기 마지날 여기죠. 여기다가는 박스 플롯을 그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페어 그리드, 페어 플롯은 페어 그리드를 쉽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페어 그리드를 직접 쓰면 더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페어 그리드를 만들었네 일단요. 만든 다음에 재밌죠 여기서요. G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맵 어퍼. 그러니까 이게 페어 그리드니까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방형 매트릭스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요. 변수쌍끼리 이게 나오고 맵 어퍼니까 이 대각선상의 위쪽에 있는데 이쪽이겠죠. 이쪽에요. 이쪽에다가는 SNS 히스토그램을 히스트 플롯을 그려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이제 히스토그램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두 개의 변수에 관한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히트맵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때 썼었던 거는 다 액세스 레벨을 썼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관심 봐야 될 거는 그런 세밀한 것들이에요. 보고 그다음에 맵 로어 대각선의 아래쪽에는 내가 뭐냐면 KD 플롯을 그리려구나. KD 플롯 그렸고 그리고 여기 윤곽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안도 채워라 했으니까 채웠구나. 이렇게요. 필. 그리고 대각선 상에는 내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대각선 상의 요거는 변수 하나 자기 자신 변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페어 플롯을 그리지 않고 하나하나 페어 그리드를 한 다음에 대각선에 뭐 그리지? 대각선 위쪽에는 뭐 그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은 꽤 많은 우리가 테크닉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분포를 보고 싶으면은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내용을 상기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실험하고 연습하는 것을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C본을 이용한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한 시각화 이디 C본의 우수한 시각화를 활용해 간단한 회귀 분석의 시각화만으로도 EDA를 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C본의 회귀 모델에는 여기 속이면 회귀 분석이에요. 리니어 모델이죠. 선형 회귀 모델은 다음 두 개의 함수가 사용됩니다. 리그레이션 플롯, REG 플롯, 그리고 인플롯. 여기서 인플롯이 아니라 LM 플롯. 여기서 LM은 리니어 모델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약간은 원래는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나 좀 더 큰 범위고 리니어 모델은 그 중에서 리그레이션 중에서 선형 리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액세스 레벨이었던 것 같고 이 LM 플롯은 패셋 그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셋 그리드가 나오면은 그거는 여러 개의 멀티 플롯을 컬럼 COL과 로우로 하기에 확장하기에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거기까지 하고 요거는 그냥 잠깐 봅시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아까 그거를 리그레이션 한 거예요. 요게 실제적으로 스캐터 플롯일 때 요 점들을 가장 선형으로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피트시키는 그 리그레이션 뭐냐? 이거고 요거는 이제 뭐죠? 실내 구간이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거 똑같은 것을 LM 플러스를 해본 거예요. 사실 이거나 같은 건데 하나는 리그레이션 플러스였고 요건 리니어 모델 플러스 쓴 거예요. 근데
예, 리니어 모델 플롯은 얘는 이제 기본이 패셋 그리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는 뭔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친구 LM 플롯은 이게 기본적으로 패셋 그리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피규어 레벨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범내도 바깥쪽에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림 안에 있지 않고 있었고 얘도 LM 플롯으로 그냥 이걸 억지로 그냥 해본 거고요. 이렇게. SNS 조인트 플롯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 다른 것은 여기에 kind에다가 REG 해서 REG는 이게 리그레션이에요. 선형회귀. 예. 리그레션 했더니 여기에 산점들을 그리고 여기에 리그레션 라인을 그려줬고 피트 라인을 그려줬고 여기에 이제 실내 구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휴에다가 스모커를 했더니 이제 하게 되면요. 리그레션 플롯.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갈 때, 요 안에 할 때는 여기에다가 카인드에다가 리그레션 하게 되면은 휴에다가 스모크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먹네요. 오늘도 꽤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